네, 11월 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훅 빠졌어요. 한 4% 수준 정도로 급락이 확인이 됐는데,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제 $80 밑으로 빠졌고, 브렌트유도 $81 수준에서 거래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중국 덕이에요. 중국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덕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의 수출이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10월 수출 상황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6.4%가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장 예측치가 3.3%였거든요. 그래서 꽤 큰 폭으로 시장 예상보다 더 빠졌고 6개월 연속 이렇게 감소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공장인 중국의 지금 어떤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로도 바라볼 수 있고, 역시 지금 중국은 이미 침체에 빠져 들어갔다, 뭐 이런 걸 또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위상에 스크래치가 생기면서 이 원유 수요가 빠질 것이라는 우려 덕에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12월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이거를 연장할지는 12월의 변수들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공급 충격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지금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유가가 조금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번 중국의 수출이 많이 빠졌다라는 데이터가 상쇄시켜 버린 걸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약간 지금 변화무쌍하게 자본시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에서는 중국 상황으로 인해서 유가가 빠지긴 했지만 안심해도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 러시아가 이 감산 기간을 더 연장할지 여부를 12월 상황을 보고 변수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중동 리스크가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물론 의외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는 투자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 분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완화된 스탠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포착은 되고 있지만, 연일 어떤 공습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러다 정말 조금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우려점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유가 상황은 꾸준히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변수 중에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연말 산타랠리의 어떤 흐름에도 산타랠리의 발생 여부나 그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좀 바꿨더라고요. 이 지나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이 주식에 대한 투자 대비 리스크 보상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산타랠리 가능성이 지금 낮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2달 연속 동결을 하면서도 지금 계속 채권 뿌리고 있잖아요. 채권 뿌리고 있고, 그래서 그 덕에 지금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했던 거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 단계로 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 리스크, 이게 남아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일 조금 아직 멍 때리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생각하잖아요. 기준금리 동결, 오케이, 이번 사이클 끝, 뭐 이렇게 조금 안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너무 높고 실적 전망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뭐 이런 말들. 그렇게 시장에서 지금 지나친 낙관을 하고 있는 어떤 스탠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증시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고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지금 낙관하는 것 같아서인지 연준 인사들이 또 돌림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아직 멀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 총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좋은 경로에 있지만, 그러니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연준의 타겟 레이트가 2%인데 지금 2배잖아요. 아직 갈 길 멀다 이런 얘기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닐 카스카리 같은 경우에도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이 과소 대응보다는 과도하게 긴축하는 쪽을 나는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 잡힐 때까지 2%가 잡힐 때까지 때려잡는 게 낫다. 멍 때리고 있다가 진짜 인플레이션이 거대 거인으로 커져가는 걸 놔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은 얘기 합니다. 지금 3분기 성장률 4.9%는 폭발적인 성과다. 이건 다시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GDP 경제 상황이 견고하기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더 올려도 돼. 그럴 여지 있어. 그런 백업이 되고 있잖아.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리 인상 가능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저쨌든 비트코인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35,000달러 돌파 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하루 사이의 흐름만 놓고 보면 36,000달러로 조금 뻗어 나가려는 힘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단계가 좀 중요하죠. 36,000달러 위로 온전히 받아주면 그때는 4만 달러 랠리 금방까지 랠리가 한번 이뤄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아마 빠지면은 3만 달러 초반까지도 우리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나마 좀 담백한 드라이한 어떤 전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위잘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난 여전히 39,000달러에서 4만 달러 부근에서 수익화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 여기서 팔고 그리고 나서 3만 달러까지 큰 폭의 조정이 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매수할 거야. 그래서 다시 어차피 4만 달러로 향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3만 달러, 3만 9천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한번 반등이 나와 줄 건데, 그리고 빠질 거라는 거죠. 조정이 한번 세게 오고, 그때부터 이때가 지금 이제 11월 말이 될 거잖아요. 12월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 연말 랠리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를 좀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드 데드라인이 1월 중순,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이잖아요. 공교롭게도 4월은 비트코인 반감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4시간 차트인데 대규모 상승 삼각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여기가 지금 35,900달러, 36,000달러 부근이거든요. 돌파를 해주면 크게 한번 나올 거다. 이 사람도 지금 맥락적으로는 4만 달러 터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는 있는데, 물론 또 여기서 또 어떤 변수가 들이닥쳐서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속 35,000달러 두들기다가 35,000달러 위로 올라서 주고 있고 36,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얘기예요. 좀 이제 구간은 다르지만 나의 비트코인 매도 구간은 42,000달러에서 48,000달러다. 나는 2024년에 비트코인 진짜 강세장 전에 대규모 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42,000달러에서 48,000달러 이 사이까지는 한번 나아가 줄 것 같고, 여기서 조정 한번 세게 오고 그리고 나서 진짜 강세장을 향해서 2024년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차트 보는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성이 거의 동일하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위클리 차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레그 마가딘이라는 엠버 데이터, 이 사람이 창립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에 있어서 강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증시 또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축소되고 있고 비트코인 상승 가능성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전체 시총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19%, 20% 가까이 지금 증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상위 10개 암호화폐 모두 가격 상승을 10월에 그러니까 월봉 상승 마감을 해줬고, 뭐 1등은 뭐 솔라나, 이 솔라나가 78%, 체인링크가 45%, 비트코인도 28%나 반등을 해줬고, 에이다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도 에이다를 좀 가지고 있는데 에이다가 스리슬쩍 20% 넘게 올라줬고, 도치, XRP 12%대. 트론이 요즘에 좀 자주 거론되는 거 아세요? 트론이 이더리움보다 지금 활성도가 높아져서 이 뭘까? 어떤 신호일까?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트론도 좀 반등을 해줬고, 이더리움도 8% 넘게, BNB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준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액수로 따져도 많이 지금 올랐어요. 시총 사이즈가 11월 8일 기준으로 1조 3,100억 달러, 그러니까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최대 규모, 시총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을 하면서 미니 알트 시즌이 구현되고 있다. 코인데스크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맞는 말이고, 어쨌든 시총 사이즈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제도권 안으로는 각국에서 스멀스멀 포용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물론 미국은 여전히 멍 때리고 있지만 최근에 대표적인 게 영국이죠. 이 영국 정부의 스탠스가 상당히 전폭적이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규제받도록 하겠다. 상당히 큰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주면 기존 시스템에 적용을 받든, 새로운 규제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받게 만들든,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이든 규제 명확성을 가져다 주면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비트코인 빼고 모든 암호화폐는 SEC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법으로 때려버리면 상관없어요. 모든 암호화폐가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규제 명확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게 명확하지가 않고 입법 체제가 지금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SEC, CFTC 다 지들끼리 헤쳐먹겠다고 저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M1 멀쩡한 지금 크립토 프로젝트들, 대표적인 게 리플이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10월을 거치면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 사이즈가 커졌고, 10월에 특히 이 메이저들의 어떤 랠리 양상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달러를 일시적으로, 1,900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받는 기간을 따지면 한 300일 돼요. 한 10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더리움 홀더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죽어 있구나,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3,000달러까지도 랠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거대한 어떤 광기가 이더리움에게 지금 다가서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석가도 있고, 이더리움에 대한 주간 수익이 지금 2주 연속 3천만 달러를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조금 이더 홀더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